틀린 것입니까? 예,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자계약서는 전국적으로 다 가능해요. 지역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틀린 게 가능한 지역 제한이 있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예, 지역 제한 없습니다. 예, 어디든지 다 가능하고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틀린 것입니다.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된 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하죠. 손님 오자마자 제가 손해 입히면 2억까지 손해배상 됩니다. 이런 말은 미리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계약을 하려면 미리 설명을 해야 그 설명 듣고 확인 설명을 듣고 계약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완성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더 잘 알고 있죠. 자기가 자기 물건을. 그래서 매도인한테는 설명할 필요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서 교부해야 된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서 교부는 쌍방에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 보수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 해야 됩니다. 만약 중개보수를 안 받으면 설명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매도인이 10억만 받아주시오.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13억 거래시키고 매도인한테 3억 받고 매수인한테는 중개보수 한 푼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안 해가지고 손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건 청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설명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설명하라고 돼 있고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10일 한번 찾아볼까요? 암기 프린터 10일이 몇 번 했어요? 10일 40번 40번에 11번에 있죠. 11번 11번에 보면 신고센터에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10일 이내에 11번 40번에 11번 7일이라고 해서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2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40번에 12번. 40번에 12번에 보면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다음은 30번입니다. 선매제도. 선매라는 것은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허가 신청 있는 토지 중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선매 대상입니다.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선매 대상이다. X로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할자로 지정되는 자와 동일하다. 그게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간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1개월 암기 프린터 45번에 4, 5, 6, 7, 8번에 있습니다. 그 지금 5번의 경우에는 8번에 있죠. 8번. 45번에 8번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 말로는 30일이나 1월이나 뭐가 다르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달라요. 1개월은 28일일 수도 있고 29일도 가능하고 30일도 가능하고 31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법원 행정처에서는 가급적이면 1월, 2월 하지 말고 30일, 60일, 90일로 그러면 공정하잖아요. 숫자가 60일, 30일이면. 근데 아직도 법조문에 우리 암기 프린터 거기 45번에 4, 5, 6, 7, 8 5개나 있어요. 1개월이라는 말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틀린 것. 민법에는 반드시 출제되죠. 전부 모든 명신탁 3가지 유형 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명신탁 모두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2, 3번입니다.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탁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외에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 기준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00분의 30 고정금액을 부과한다. X로 출제됐어요. 고정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2번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는 사항을 적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자, 그래서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고요. 그 다음에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4번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을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5번이 안 맞죠.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세의 시세 일종의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에 내놔가지고 실제 계약서 쓸 때는 보면 10억 판다 해놓고는 1억도 안 주면 안 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매수 우위 시장인 경우는 1억 안 깎아주면 안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매도 우위면 지금 서울에 신축이 약간 매도 우위였다가 또 이 대출 규제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또 지금은 주춤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정책을 좀 가격을 낮추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좀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은
모순인데 지금 확인설명서 서식은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적도록 서식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래 예정 금액대로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으로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확인설명서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거래 예정 금액 적는 게 아니라 전부 실거래 가격을 적어요. 만 실거래 가격하고 예정 금액하고 다르게 적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손님들 중에 2명, 1명이 누군가가 일을 제기하겠죠? 나 10억에 거래했는데 왜 9억이라고 적었냐? 그럼 시세가 9억인데요? 그 시세 9억짜리 왜 나한테 10억에 팔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5번 이게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실제 거래 금액을 적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출문제면 이렇게 지문이 여러 개 안 나오겠죠. 3개, 4개 이 정도만 나와요. 근데 저는 다 이제 비교를 하라고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근데 미리 신고하는 것, 이게 지금 하려는 자, 이게 미리잖아, 미리. 화장, 개장,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 요거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종중, 문중,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하는 게 3가지죠. 화장, 개장,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틀린 것, 지금 비업 틀렸네요. 이게 4후 30일 이내, 가족 자연장지 4후 30일 이내 신고 틀렸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가족묘지,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고요. 15제곱미터.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는 게 법인자연장지,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자연장지도 마찬가지고요. 틀린 것, 답 2번입니다. 이게 가족자연장지, 요거 하나 틀렸네요. 가족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답 2번이고요. 기출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34번. 옳은 것입니다. 개설 등록 이전에 이게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직원의 업무상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게 맞습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3번은 모든 행위 틀렸다고.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사장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그러면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사장의 행위로 보니까 사장도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직원은 잘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직원 잘못했다고 잘못은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직원 책임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요.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이 개업공개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했으면 너가 해야 될 걸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거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다.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X.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기출문제 아닌 건 좀 어려울 거예요. 원본을 제출 또는 첨부해야 되는 경우 했는데,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록증 원본입니다. 인장 변경도 변경된 인장을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원본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전 등록증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니까 원본 반납해야 되겠죠? 원본입니다. 근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자격증 사본입니다. 자격증은 다 사본입니다. 자격증은 중개사무소에 원본 게시해야 되잖아요. 자, 암기 프린터 51번에, 이건 기출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기출문제 아닌 건 좀 어렵죠. 51번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그게 50개 적어놨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입니다. 자격증 사본.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51번에 4번에 있잖아요. 4번. 51번에 4번에 보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와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4번, 5번은 4번 뒤에 보니까 자격증 4본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죠. 자격증 4본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무교육 수료증인데,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 제출하는 경우 없습니다. 전부 4본입니다. 4본. 실무교육 수료증은 모두 4본이라고요. 동그라미 6번, 51번의 암기 프린트 동그라미 6번에서 8번까지 6번 뒤에 보니까 6번에서 8번은 실무교육 수료증 4본이라고 되어 있죠. 4번.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이 있어야 되겠죠. 원본. 이건 원본입니다.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본에다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소를 고치려면, 아니면 새로 받아야 되면 원본 반납하고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2형 등록 신청할 경우에는 자격증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아예 미제출이죠. 미제출. 그 다음에 지어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미제출. 4번도 제출 안 한다고요. 암기 프린터 51번에 2번에 있어요. 메뉴에 51번에 2번.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의 경우에는 5번, 51번에 5번에 보니까 4번 제출하죠. 5번에 4번. 그래서 원본 제출해야 되는 것은 3번 5개입니다. 기역, 리연, 디귿, 리얼, 그 다음에 시옷,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옛날에는 100분 5였는데 지금은 100분의 10으로 바뀌었죠. 암기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있고요.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거기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거짓 신고한 경우 취득 가격의 10%라고 되어 있죠. 10%. 100분 5가 5%고요. 100분의 10이 10%입니다. 두 군데나 있죠.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이가 되려. 그 다음에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이가 되려. 근데 여기다가 앞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말이 붙으면 3년 이하 이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됐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이면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습니다. 우선 면제받는 것은 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역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죠.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거,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5%밖에 못 올린다. 월차임 전환율,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는 6억 9천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5억 4천입니다. 암기 프린트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29번. 암기 프린트 29번에 첫 번째 가만별표 상가인데요. 상가의 경우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과밀역제권역 해가지고 부산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부산은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제가 말 잘못했는데, 부산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밀역제권역에 해당되고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면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3번,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29번에 세종, 파주, 화성의 경우에는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요. 세종, 파주, 화성도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고요. 문제는 부산하고 세종, 파주, 화성이 조금 이게 법을 만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개정하면서 이게. 이건 출제된 아마도 안 될 겁니다. 옹진구는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되고요. 파주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800인 경우에 최우선 면제받는다. 3,800이 아니고 3,000이라고 파주는.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 암기 프린터 29번에 있는데 세파화, 동그라미 3번,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지만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부산도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부산도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밀역제권역,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일관성이 없죠, 법이.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을 개정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그러더라고. 이게 바꾼 게 최우선 면제 요거만 바꿨거든요. 부산도 과밀역제권역에 해당된다.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도 광역시에 해당된다. 우선 면제만 바꾸다 보니까 최우선 면제는 옛날 규정 그대로 있다고요. 우선 면제 받는 금액만 더 늘어난 거예요. 답 5번입니다. 그래서 파주는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이고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라고요.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은.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서울에서 9억, 과밀역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적용되지 않습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적용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행 권장할 수 있는 거 적용되고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적용되고, 월차임 산전율의 제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행 권장할 수 있다 적용됩니다. 적용 안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답 5번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최단기 존속기간 법정갱신 적용되지 않습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적용되지 않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거, 요거는 민법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중개실무에도 많이 나왔어요. 요 부분이 사례로. 지금 요 38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좀 더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사례 중심으로 나오니까.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이것도 경매인데요. 경매는 굉장히 어렵고 내용이 많죠. 근데 그래서 이걸 경매가 330개 조문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51개 조문인데 공인중개사법보다 한 10배 정도 공부할 분량이 많아요. 근데 시험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만 보고 어려운 거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공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한 문제 나온 가지고 샅샅이 책 한 권 다 보기는 힘들잖아요. 자, 옳은 것입니다. 요거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1번.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맨 마지막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10분의 1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매수 신고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네요.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 대금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 연 12%에 의한 금액,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네. 항고보증금은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그럼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 아예 안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연 12% 이자 떼고 돌려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3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까지 대금을 다 내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전 매수인이 뭡니까?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가지고 다시 재매각이 이루어졌는데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낼까봐 이제 입찰 참여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매각은 보통 매수보증금을 통상 20% 이렇게 받아요. 처음에 할 때는 최저매각 가격 10% 받잖아요. 답 2번입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 연 12% 이자 떼고 돌려준다. 채무자, 소유자는 아예 안 돌려준다. 그 이유가 뭐냐? 항고할 사유도 안 되는데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항고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40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우리 앞에 이건 지금 매수 신청대리 규칙 예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모두 미리 신고하죠.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미리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도 한다면 미리 신고해놓고 지방법원장에게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에게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자, 10일 암기 프린터 10일이 40번에 있네요.
40번에 8번에 있네. 동그라미 8번. 40번에 동그라미 8번. 40번에 동그라미 8번. 중개업을 휴업,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관청에는 미리 신고하고 지방법원장에게 4, 5, 1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 업무정지 당했다고. 암기 프린트 20번. 암기 프린트 20번에 거기 15번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 의무 X 없음. 즉 중개업만 하다가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써붙일 필요 없고요. 매수 신청 대리도 하다가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당한 경우 출입문에 써붙여야 됩니다.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건 어디 있어요?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4번. 40번에 동그라미 4번. 40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암기 프린트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두 번째 까만 별표, 지도 감독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 감독하고요. 그래서 틀렸다고. 법원 행정처장인데 지방법원장이라고 해서 틀렸다고요. 암기 프린트 12번에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밑에.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5번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다음 주네요. 바로 다음 주인지 또 오늘 끝나고 나면 추석 연휴 하면 바로 끝나자마자 하게 되겠네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그 39번에 2번